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제가 최근 NK 로그인이라는 영문 유튜버 사이트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이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늦여름 평양에서는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양이 그리 작은 도시가 아닌데 불과 일주일 만에 도시 전체 메인 도로가 새로 포장이 된 것입니다. 그해 9월 28일 44년 만에 노동당 대표자 대회가 열렸는데 그 직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평양 주요 도로를 아스콘, 다른 말로 아스팔트라기도 하는데 이걸로 새로 싹 깔았습니다. 당 대표자 대회에서 김정은이 최초로 공개됐는데 이걸 의미부여하느라 김정일이 참 신경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때 김정일의 생일인 216으로 시작하던 노동당 고위 간부들의 고급차 번호가 727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도로 이야기를 하면 중요한 건 북한이 지금보다는 경제력이 훨씬 나을 때이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그때도 그리 잘 살 때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능력치가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일여단이라는 무시무시한 능력치를 가진 김정일의 특수건설 부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병국 1여단이 아닌 한국산 중장비로 무장한 소속 없는 부대 1여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아TV는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욱 힘이 납니다. 우선 2010년에 일주일 만에 평양 주요도로 포장 공사를 했던 일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제 평양에서 살았던 사람의 증언으로는 실제로는 열흘이나 보름 동안 공사 기간을 잡았지만 체감상 불과 일주일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자기도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작용합니다. 우선 완벽한 교통 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를 하면 인적이 드문 새벽에 진행합니다. 낮에 공사를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등 교통을 방해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닐 수 없으니 도로가 폐쇄된다 하면 낮이고 밤이고 그 구간은 통과 못합니다. 가령 오늘 평양역 앞에서부터 만수대 동상까지 구간 폐쇄하니까 돌아가시오 하고는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하고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하는 게 평양은 가능합니다. 또한 공사를 하는 데들은 자재를 미리 다 준비해둬야 합니다. 도로 포장에는 막대한 양의 아스콘이 드는데 이걸 미리 구간 가져다 두었다가 퍼붓고 포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와 인력이겠죠. 그게 가능하니 일주일 만에 평양 주요 메인도로 포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역량을 가진 건설부대는 바로 1여단이라고 하는 김정일 직속 건설부대였습니다. 2010년 당시 1여단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소속이 없는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가 처음부터 소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건설부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0년대부터 김일성이 지시한 공사를 도맡아 수행하던 공병국이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병국은 있습니다. 당시 공병국은 군 소속이 아닌 사회안전부, 즉 우리의 경찰청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권력을 점차 잡으면서 자기 말을 듣는 전문 건설부대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특갑과 별장도 만들어야 하고 아버지에게 아첨을 할 시설도 지어야 하는데 인력과 장비를 쓸 때마다 김일성의 승인을 받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공병국에서 한 개 여단을 떼내어서 호위사령부에 수속시킨 뒤 그걸 자기 전문 특가 건설부대로 만들었습니다. 1994년 김일성이 죽자 그의 지시를 받는 공사를 도맡아 하던 공병국은 졸지에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일 지시를 받는 1여단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단장의 계급은 상장 또는 중장이었습니다. 일반 부대의 여단장은 소장이나 대자가 맡았는데 그것보다 무려 2계급이 더 높은 겁니다. 상장이면 군단장 직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호위사령부 소속에서도 벗어나 그 어떤 소속도 없이 그냥 1여단이 됐다고 합니다. 1여단 군관들은 따로 견장에 갈고리 모양 비슷한 1여단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냥 일반 군 초모처럼 뽑았었습니다. 이 부대가 그래도 군부대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무력부나 총참모부, 호위국 등 어느 주위부의 소속에도 들지 않고 김정일이 직접 지시를 주는 겁니다. 1여단 본부가 형제상구역 중당동에 있었는데 1여단이 얼마나 특혜를 받았는가 하면
여단이 따로 여단 재판소를 갖고 있었던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원래 군관과 군인은 범죄를 저지르면 인민군 검찰소, 재판소 등에서 재판을 받는데 1여단은 재판기구까지 따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일이 자기 직속 부대인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1여단을 아는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 부대의 덤프트럭은 100% 현대 트럭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장비들도 한국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건설부대니 덤프트럭 외에 포크레인, 기중이 등 장비가 많았겠죠. 이것들도 80% 정도 현대 혹은 두산 장비라고 합니다. 간혹 특정 장비는 일본산도 있긴 하지만 비중이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 하필 한국산이었을까요? 설명서, 계기판 등이 몽땅 한국말로 돼 있어서 다루기 쉬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가격에 비해 질이 좋아서 가성비가 좋았던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시엔 남북관계가 좋아서 부품 구입도 용이했을 겁니다. 일본과는 2005년부터 납치자 문제로 거의 교류 단절로 갔기 때문에 일본산 장비는 부품 구하기도 어려웠고 또 독일산 같은 경우는 비싸서 엄도 안 나고 중국산은 허접해서였지 않을까요? 이 한국산 장비들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정주영 회장이 소를 몰고 갔을 때 트럭 100대도 넘어갔지만 덤프트럭은 아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남북관계가 좋긴 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중장비가 들어간 기록은 없습니다. 몇 대는 갔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다 사들여 갔을 겁니다. 물론 사간 돈이 김정일의 돈인지 아니면 누가 찔러준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북한이 자동차 같은 것은 한번 사다 놓으면 수십 년을 구리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도 그때 한국산 장비를 쓰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2015년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면서 각종 차량 100여 대를 남겨두고 왔는데 이 차량들도 북한이 고스란히 꿀꺽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마 1여단에서 쓸만한 것들, 부품을 뽑아 쓸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골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여단은 그럴 만한 힘과 특혜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이 죽은 뒤에도 1여단은 여전히 존재해 있고 김정은의 각종 별장과 비행장 등을 건설하는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느낌으로는 김정은이 더 요긴하게 써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던 싹 달라진 김정은의 평양 중심부 관저 역시 분명히 1여단 솜씨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한국산 중장비로 무장한 소속 없는 김정은의 직속부대 1여단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